안녕하세요. 오름국어학원 원장 김가경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은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좀 치르면서 학원에서 노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잘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체질인데 감기가 좀 세게 와서 지금은 목이 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금 더 듣기 좋은 목소리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수업 영상이나 설명 영상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런 목소리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중등부에서 이제 국영수 공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다라는 거를 너무 익히 듣다 보니 좀 이제 과목별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과목별 설명회도 준비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영상 설명회를 준비를 했어요. 이유는요. 당일에 이제 입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을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길게 편성을 했는데 또 사실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마 설명회 한번 갔다 오시면은 우리 아이가 학원 가서 꽤나 고생하고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3시간 정도 수업을 듣거든요. 한 자리에서. 그럼 좀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좀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 많이 안 접해 본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10분이나 15분 내에 짧게 설명을 드리는 게 거의 안 하니만 또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설명회로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입시 설명회를 아마 갔다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편한 자리에서 좀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끊어서 봐도 상관없으니 좀 이제 보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고등부를 준비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과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부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연사를 하고 있는 저는요, 이제 오름국어학원 원장의 김가경이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13년 정도 한 국어 강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메가스터디 쪽에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3본에는 개원한 지 약 4개월밖에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병아리 원장입니다. 그래서 3본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이 맡겨도 되나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촌학원과 메가스터디 러셀에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군포 지역 학교는 5년 동안 가르쳐온 학교여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베테랑처럼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메가스터디 러셀에 있을 때도 이제 그 재학생 영역에서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였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자랑만 해서 조금 민망한데요. 저희가 이제 개원 2달 만에 수강생 100명을 돌파했고, 저 개원 4달 만에 이제 5월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수강생이 200명대가 되었습니다. 되게 빠르다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바짝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오름국어학원에 많이 몰릴까? 이 점에 대해서는 블로그 보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학교의 시험지를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부분을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조금 소문을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학생들이 좀 빠르게 모였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낯간지러운 자랑을 하는 이유는요.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설명을 하는 사람인데 과연 얼마나 알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깊은지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가 있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국어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어떤 신뢰도 보증은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제가 정말 많은 학교를 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보통 40개 반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도움도 다양하게 가지각색으로 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 이제 뭐 시험의 결과에 대한 건데요. 너무 자랑만 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1학년 국어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시기별로 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우리 중등부 학생이 고등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제가 오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이제 좀 민감한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국어를 되게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학교 국어는요, 좀 많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국어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가 높았던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면은 70점대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어인데 왜 이렇게 국어를 어려워하냐?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냐? 우리 애는 왜 국어를 못할까요? 라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밀의 시작점은 바로 중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고등학교의 출제 경향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는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고 평가 문제집 위주로 정말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정말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실한 친구들은 100점, 한 개 틀리는 친구들, 혹은 아무리 불성실해도 솔직히 80점대에 있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너무 쉽고 범위가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명확한 출제 범위 내에서 공부를 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이제 성취도 평가 A 기준으로 40% 내지 50%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웬만하면 사실 A가 아니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요, 낮은 교과서 활용도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과서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도 학교에서 골라보는 단원들은 정해져 있고요. 그럼 그 외에는 뭘 출제하냐? 유인물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물 관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고등학생이나 됐는데도 막 파일을 사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저희 요즘 말로 우프다라고 하잖아요. 웃기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인물이 많이 나오고요. 국어는 이제 교과서를 좀 적게 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유인물에서 출제되는 학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도 매우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별표 쳐놨죠.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 하면 정말 교과서에도 없고 유인물에도 없었고 시험 범위도 아니었던 거를 그냥 불시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점수를 절대 낼 수 없겠죠. 안 배운 작품이 나오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라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가 안 했겠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말 아니고요. 정말 안 배운 게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이번 2025학년도 1학기 1학년 중간고사로 예를 한번 꼭 다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1등급은 10%가 됐죠. 옛날 이제 1호 교육과정에서는 11%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라는 1등급은 거의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2등급에 준하는 등급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던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1등급 내지 3등급까지 이제 또 분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외부 지문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군포고 시험 범위를 제가 상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딱 100부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날만 나눠드리는 특전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 그리고 출제된 외부 지문,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1등급 커트라인이나 평균 점수 같은 것들도 제가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정말 알짜배기 정보죠.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요. 이 왼쪽은 다 이제 교과서 범위의 시험 범위입니다. 보면요. 여기는 문학이고요. 지금 여기 음운 변동은 문법 파트고요.
대화의 원리를 우리가 화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3-2 단원은 독서 영역이라고 해서 군포고는 교과서를 원래 많이 보는 학교예요. 이 군포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는 학교입니다. 그럼 유일하게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5개 학교는 유일하지 않게, 그쵸? 거의 이제 교과서를 많이 안 보는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물 범위가 추가되었죠. 이제 이해해봤던 3월 모의고사가 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교에서는 외부 지문을 뭘 냈냐? 자, 이 작품들은요, 안 배운 거를 그냥 출제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윤은규 선생님께서 1학년 군포고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작품은 적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정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산속에서를 보고 바로 세안도를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주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것만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표현 기법이 겹치면 그걸 출제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학교쌤이 뭐 태도가 유사하다, 뭐 정서가 유사하다 같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결과 군포고 이번 국어 평균은 59.6입니다. 이게 중학교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점수인데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죠. 보통 50점대로 떨어지면 되게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국어 평균은 60점대에 머무르는 게 좀 이상적이고요. 70점대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은 84점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5월 12일 작성 시점이고요. 최종 수치는 이제 학교에서 안 밝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구두로 전달받은 것을 저희가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1호 교육과정이었다면은 2등급 커트라인하고 유사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10% 컷은 84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군포중앙고인데요. 군포중앙고가 자공고로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쇄신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일단 시험 범위도 꽤 많았거든요. 지금 이게 교과서 작품이에요. 싹 다 문학이죠. 그쵸? 싹 다 문학 작품만 냈고요. 유인물도 이만큼 들어갔고, 이제 독서 부분에 이제 어떤 지문도 추가가 되었고요. 올해 본 모의고사 문학도 추가가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군포중앙고의 특징은 이번 시험에서 문법을 안 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문학만 냈고요. 외부 지문이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군포고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적중 지문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은규쌤이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행히 학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외부 지문으로 그냥 독서 지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독서 지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배운 거를 이제 출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 군포중앙고는 1학년 내에 100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은 60점대로 추정되고요. 1등급 커트라인은 아직 공개 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본고고요. 3본고도 보면은 쭉 다 문학이고 그리고 문법 하나 들어있죠. 그 유인물에서도 수능 특강은 고3 친구들이 보는 교재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 수준까지도 들어갔고요. 이 법지문 되게 좋아하죠. 학교들이 지금 올해 본 모의고사의 법지문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구성되었고 지금 외부 지문은 3본고 진짜 많이 나왔죠. 3본고가 되게 만만하고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중도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것들이 그래도 많이 출제돼서 저희도 다행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은 1등급 90점 초반. 조금 쉬웠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수리고는요, 범위가 너무 적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3개에 문법 하나 들어갔고요. 유인물로 새로 추가된 범위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리고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는데 평균은 60점대라고 오늘 이제 아이가 문자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자, 그 다음 용어고입니다. 용어고도 이제 문학에 문법 들어갔고요. 또 이제 유인물도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 지문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고는요. 1등급 커트라인 80점 중후반 꽤 어려웠죠. 그리고 2등급 커트라인은 69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2등급은 옛날 3등급과 좀 준하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흥진고인데요. 흥진고도 시험 범위 되게 적죠. 문학 2작품,
매체 하나, 의문 변동, 문법 파트 하나 들어갔고요. 유인물 범위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은 이렇게 많이 냈어요. 안 배운 작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적었는데 오히려 안 배운 작품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 결과 홍진구는 1등급 커트라인은 85점으로 추정이 되고요. 교내 이제 1학년 학생 중에서는 100점이 4명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원에서도 이번에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군포고 1학년, 삼분고 1학년, 그리고 흥진고 1학년은 이제 100점이 좀 나왔고요. 또 이제 1등급 아이들도 좀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블로그에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보셨을 때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가 왜 어렵냐? 안 배운 게 불시에 출제되니까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이젠 조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걸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국어 세부 영역은요, 일단은 우리가 공통국어라는 교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라고 해서 이제 한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뀐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제 문학 영역, 독서 영역, 문법, 화법, 작문, 매체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시험 범위 보시면 아셨다시피 문학과 문법을 주로 출제를 합니다. 나머지 단원들은 거의 안 봐요. 군포고는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학교니까 교과서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봅니다. 근데 다른 학교들은 교과서를 많이 안 보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럼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소진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둔 채 2학기 때 교과서가 다 떨어지면은 유인물을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편중돼 있고요. 시험 범위도 공부도 거의 문학과 문법에 맞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독서는 이제 비문학글이고요. 화법은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걸 가르칩니다. 토익, 토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주로 수행평가로 많이 소진하는 편이고요. 작문은 이제 글쓰기 방식과 관련된 건데 문제를 출제할 때 어렵게 내기도 어렵고 사실상 내면은 다 같이 맞는 문제다 보니까 내신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편입니다. 매체는요, 이제 우리가 대중매체라고 하면 뭐 신문, TV,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체에서 과연 국어 사용이 어떤지를 물어보고요. 이거는 뭐 다 수능에서도 다 평가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말하는 언어와 매체가 문법과 매체를 합해서 말하는 거고요.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을 합쳐서 화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변화된 걸 제가 실어 놓은 건데요. 1학년은 공통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 선택 과목들 중에서 학교에서 이제 골라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이제 보시면서 와 이거 국어 어떡하나라고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고등부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딱 커리큘럼 다 짜왔습니다.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 수업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거의 뭐 1년 내내 커리큘럼이 돌아가고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저 혼자 200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학생이 많은 강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뭘 가르쳐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사라락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늘 가르쳐 보니까 아 이때 이걸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걸 제가 늘 피드백을 하다 보니 이 정도 과정으로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중3 여름방학에는요, 이제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오해가 있어요. 문학이라고 하면은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문학도 개념이 되게 명확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할 거를 배우지 않으면 작품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은 보통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는 것들이에요. 뭐 비유법 많이 들어보셨죠?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다 배운 건데요. 그것들을 좀 더 심화해서 물어보거나 이제 수능에서 개념을 쓰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간과하면 수능까지도 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을 꼭 잘 다지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제 중3 2학기 내내는 글읽기 훈련이 좀 필요해요. 어머님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국어가
왜 부족할까? 이런 고민 많이 요즘엔 중학교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산사모 이런 데 보면요. 이제 요즘엔 중등부도 국어가 필수다.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10년 전만 해도 국어를 왜 다녀요? 국어학원이 왜 필요해요? 이래서 보통은 이제 강남 3구에서 주로 이제 국어를 많이 수강을 했고, 저도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이제 서초나 강남에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 국어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국어가 끝까지 안 오르는 과목이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이 좀 퍼지기 시작하니까 요즘엔 되게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어가 왜 어려울까가 고민되신다면은 평소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글 읽는 걸 좋아하나?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글 읽는 걸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책을 많이 읽었나? 그럼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뭔가를 읽고 고민하고 사고하는 아이인가?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겠죠. 혹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평소에 이렇게 말을 할 때 되게 조리 있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셨을 때 그런 아이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겠죠. 주로 이제 이거에 큰 관심이 없는 아닌 아이들이 국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보통 국어라는 것 자체가 글을 읽고 쓰는 건데, 그리고 또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이런 게 평상시에 그런 과정이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국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되게 끊임없는 글 읽기 영역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아이가 좀 뭔가를 읽고 사고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에는요, 고등부로 올라가는 직전이잖아요. 그때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고 1학년 시험의 중심이 되는 문법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워두면 언젠가 도움 되겠지라는 건요, 괜히 학생을 좀 지치게 할 뿐이에요.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걸 전 추천하고요. 좀 빠르면 중3 여름방학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1부터 국어학원을 다녀라. 저는 조금 반대하기는 해요.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이가 필요하고 아이가 의지가 있을 때 학습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어는 글 읽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시킨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읽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읽는 척은 할 수 있겠죠. 책 그냥 보면 되고 눈으로 글자 보면 되고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면 읽으면 되는데 정말로 뇌의 사고 과정이 되고 있냐? 이거를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약간 좀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 시기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떡하지?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교육과정 개편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이게 꼭 뭔가 변화가, 입시제도의 변화가 나의 때에 있으면 되게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좀 생각이 드실 거고, 또 되게 막 뭔가 폭풍의 중심에 있는 것 같고 하는 불안함이 좀 있으실 거예요. 물론,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되는 등 되게 큰 변화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경향 같은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고는 군포고의 방식, 삼분고는 삼분고의 방식, 뭐 용호고는 용호고의 방식을 큰 차이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고등부 1학년 때 너무 미안한 말인데 지금 중등부는 다행이죠. 고1이 지금 한번 겪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등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네? 라는 걸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잖아요. 저도 올해가 들어갈 때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막 시험 경향이 그러니까 물론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등급 제도가 너무 크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이번 첫 시험을 까보니까 역시나 시험 경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학교별 출제 스타일, 뭐 시험 스타일 이런 건 크게 안 달라졌다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번 교육 과정은 서술형 답안 등을 조금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흥진고는 원래 서술형이 있었는데 군포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군포고도 이번에 1, 2학년 모두 3학년도요. 모두 다 서술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에서도
이제 좀 쓰는 답안이 좀 필요해졌다라는 거. 이전에는 6개 학교 중에 흥진고 말고 없었고요. 제가 가르쳤던 40개 학교 중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가 과천의 과천중앙고, 의왕의 우성고, 그리고 이 군포 쪽의 흥진고였어요. 생각보다 국어 서술형을 요구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군포고가 서술형이 도입됐다. 이런 것들은 좀 변화이고요. 이거는요, 내년에 또 바뀔 수 있어요. 군포고가 원래 있었는데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없었던 삼본이나 뭐 용어에서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매년의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행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뭘까? 아까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는 좀 짚어드렸어요. 중3 여름에는 문학 개념어, 그리고 중3 2학기 과정 내내 글 읽는 것을 좀 유념하자. 그리고 중3 겨울방학에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인 문법을 공부하자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선행에서 어떤 효과적인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시험 범위를 다 공개해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문학과 문법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이거는요, 군포 6개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40개 학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과서를 정말 열심히 보는 학교는 군포의 군포고, 그리고 안양권의 양명고, 과천의 과천여고, 수원의 이제 동원고라는 남고 있거든요. 여기 말고는 교과서 열심히 보는 학교 거의 못 봤어요. 군포고는 교과서에 단원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보는 학교. 근데 삼본, 용호, 수리, 흥진, 군중 이런 학교들은요. 문학과 문법 단원 위주로만 소진을 해요. 그러면 보통 단원으로는 4개 내지 5개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6개 내지 5개는 다 그냥 넘어가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문학과 문법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게 분명 필요하죠. 근데 당연히 수능을 고려하면 비문학 독서 영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재밌는 현상인 게 내신은 문학과 문법이 진짜 중심인데 수능은 문학과 독서가 현재 공통 영역이거든요. 가장 많은 이제 문항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의 3대장은 이제 문학, 독서, 문법이고요. 내신의 이제 대장은 문학과 문법. 이제 1학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의 대장은 문학과 독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유인물 범위가 등장하니까 이제 좀 친구들이 뭐 평가 문제집, 자습서에 집착하는 거는 조금 낡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중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서점에 가서 평가 문제집 사고 이런 과정이 되게 많은데요. 굳이 저는 안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많이 사용을 안 하기도 하고 웬만큼 이제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한다면은 그런 자료는 다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이 등장하니까 배우지 않은 범위가 계속 출제가 돼요. 한마디로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은요, 국어에서 성실함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성실하다라는 거는 학교에서 주는 범위를 열심히 보는 아이들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고득점 1등급은 어렵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돼요.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요. 내가 보고 내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없다면 절대 1등급은 어렵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셨죠? 외부 지문 정말 출제 많이 되죠. 흥진고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 적은데, 그쵸?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외부 지문을 낸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유연한 사고가 매우 필요합니다. 자, 밀접한 시험 출제 요소인 이제 문학 문법은 방학에 이제 개념 학습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시기에는 언제나 글 읽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 아마 가정에서 아이들 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랑 내가 소통이 잘 되나? 잘 안 되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아이한테 뭐 읽어보라 했을 때, 아, 몰라, 이러지 않아요? 그쵸? 매일 유튜브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당연히 국어 잘하기 힘들죠. 그리고 약간 이제 가끔 고3쯤 되면 이제 막 국어 점수가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올라서 막 애가 타는 아이들, 애가 타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세요. 왜 안 오를까?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국어가 그냥 글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문학에는 그 당시 사회와 어떤 관습과 이런 것들이 다 담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국어 말고 또 약한 과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우리들. 한국사예요.
아이들이 역사가 정말 약해요. 요즘 아이들은 암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뭐 국어랑 한국사가 제일 약한 과목이 된 조금은 특이한 세대예요. 수학과 과학은 너무 잘해요. 제가 보면은 애들 수학과학 정말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국어, 한국사 진짜 어려워해요. 근데 고전 문학부터 현대 문학에 한국사가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정말 홍건적의 난이 배경으로 출제돼요. 그럼 그게 고려시대의 일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소설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 이번에도 미역국 먹었어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뭐 이제 이 사람이 만화가예요. 근데 이제 신문사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미역국이지 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했더니 이게 이제 보통 어머님들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는 아, 시험에서 미끄러졌다라는 거를 알아차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 말을 몰라요. 미역국 먹었다라는 관습적 표현을 몰라서 그냥 진짜 미역국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밥이 미역국이었다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면 귀 빠졌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생일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이게 다 문학에 나와요. 당연하죠.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사회가 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국어에 대한 오해만 커지는 거예요. 국어는 왜 이렇게 많아요? 되게 불만이 많아요, 애들이. 근데 그거는 국어에서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습해야 될 것들인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니까 국어에선 그런 걸 물어봐. 국어는 외울 게 많아. 라는 오해와 편견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 고려가요의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랑했던 님과 이별하고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쓴 시 같은 건데요. 고려가요에서 그 동동이 이제 월마다의 새집 풍속을 나열하는 좀 특이한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월령체 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이런 게 나와요. 정월 보름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머니들 정월 보름날 우리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쵸? 정월 대보름날 우리 뭐 귀발기술 먹고 불엄 깨고 달집 태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단오날 뭐 하는지 아시죠? 단오날 우리 예전에 뭐 청포물에 머리 감고 저도 안 감아봤거든요. 근데 그냥 뭐 머릿속에 하도 주입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막 그런 거 숙제로 조사해오라고 시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봤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단오가 뭐예요? 단오날 이걸 왜 하는데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 대한 오해가 계속 커지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이것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좀 감정적인 이해가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는 조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늘 휴대폰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남의 표정과 남의 행동, 남의 어떤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많이 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그런 게 인터넷 기사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고통에 둔감해졌다. 남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문학을 가르쳐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아이들이 소설 속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요. 제가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전 교육 과정에 교과서에 되게 많이 올라가 있었던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많이 배워요.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황석영 작가의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동행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영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정씨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백화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세 사람이 몰랐던 사이인데 그냥 우연히 길에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다리는요, 뜨내기다라고 설명이 돼요. 어머님들 뜨내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떠다니는 사람들 떠돌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뜨내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이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노동 뭔지 아시죠? 공사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들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정 씨는 이제 막 출소한 사람이에요. 아, 오마이갓, 어머니들 놀라셨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출소가 뭔지 또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화라는 여자는 이제 술집의 작부예요.
자, 여러분, 작부라는 말이 이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소설 도입부 설명할 때 거의 그냥 뭐 한 몇 덩어리마다 멈춰서 이걸 어휘를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팅이 돼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길을 가다가 백화라는 여자가 발을 삐었어요. 그래서 발을 삐어서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영달이라는 남자가 업어줘요. 갑자기 내뜸 업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에 좀 오래 살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연애도 해서 결혼도 해서 아이를 낳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이에 다리가 뼈었다고 그러니까 발목이 뼈었다고 이거 바로 부축도 아니고 업어주나. 그래서 업어줬는데 이제 막 백화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깨가 너무 넓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영다리가 네가 너무 가벼워서 뭐 등어 같지도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영다리와 백화가 기차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쯤이 돼서 백화가 영다리한테 제안을 하나 해요. 우리 고향에 같이 갈래? 내가 일자리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백화는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술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정말 오랜만에 고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을 돌아가는데 이제 영달이라는 처음 만난 남자한테 우리 고향에 같이 가자. 내가 너 일자리 만들어줄게 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들 아시죠? 그쵸? 약간의 호감이 표현된 거잖아요. 근데 영달이도 백화한테 호감이 있었던 게 앞에 막 자주 나와요. 시그널들이. 근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백화가 영달이한테 그 제안을 딱 한 순간 영달이가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서술이 돼요.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묻은 신발 끝을 내려다 보았다. 라고 나와요. 제안을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신발끝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영달이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는 100% 정답을 꺼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중등부 설명회 때 이거 현장에서 여쭤봤거든요. 다들 정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쵸? 고민하는 거죠. 제안을 받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는 거는 고민이 된다는 건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흙이 묻어서요 라고 대답해요. 신발이 더러워서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든 거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죠. 국어는 원래 외울 게 그렇게 많은 과목은 아닌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식, 뭐 과학 물리 공식 이런 거 다 외우면서 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다 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기이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국어가 왜 점수가 안 오를까? 왜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못할까? 저는 명쾌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많이 모르고 있다 보니 국어에서는 쌓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쌓는 것까지는 성실한 아이들은 다 해요. 그냥 시험 기간에 막 달달달 외워요. 근데 외부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못 푸는 거예요. 왜요? 내가 또 몰랐던 상식과 내가 또 몰랐던 역사적인 배경과 내가 또 모르겠는 감정들이 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부 국어는 이래서 어렵다라는 걸요. 자, 이번에는요. 이런 친구들은 고등부 국어에서 고득점이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알아야 돼요? 라는 말을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성실한 친구들이 물어봐요. 중학교 성적표 싹 다 A이고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기에 갇혀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고등부 국어는 절대 고득점 안 나와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시험은 이만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거 당연히 다 학습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최대치를 다 알려줘요. 왜냐? 뭐가 출제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을 배울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서 안 풀었어요 라는 애들 진짜 많아요. 제가 또 느낀 건데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아이들은 포기가 좀 빨라졌다라고 느껴요. 모르겠다라고 던지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자퇴생도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래 뭐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세는 굉장히 고등부 국어에서 좀 어려운 자세입니다. 특히 이 후자는요. 꼭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등부 국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안 배운 게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런 피지컬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글 읽는 실력, 문학이든 독서든 읽고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양치기 하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성실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글에 대한 어떤 접근, 글에 대한 이해, 글을 읽는 방법이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자, 그럼 제가 딱 중등부에게 제안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중등부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희는 중등부 수업이 없고요. 하더라도 중3 이제 고등부 선행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중1, 2 과정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1, 2가 국어학원을 다니는 게 맞을까? 저는 솔직히 조금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뭐 배워도 애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개념은 다 까먹어요, 계속. 근데 그거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것처럼 돈 내고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중등부 1학년, 2학년은 국어학원을 다니는 최적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자요. 저 정말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3 친구들 만나면 정말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 간과하다, 도외시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모르고요. 뭐 자성 이런 말들, 그쵸? 뭐 다시 이제 내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들 이런 어떤 말들을 거의 다 잘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는 중1, 2는요. 제발 한자 공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독서 논술 학원 보내시는 거 되게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일단 한자를 알아야 뭘 읽을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 한자어 비중이 60% 이상이에요. 고유어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꼭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너무 간과하고요. 영유 다니면서 영어는 너무 잘하죠. 근데 한자가 안 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독서 논술 학원 보내실 바에는 너 이거 한자 급수 6급 따면 엄마가 20만 원 용돈 줄게. 저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학원비 그냥 진짜 저축하셔서 아이한테 한자 급수 딸 때마다 용돈 주세요. 차라리 그게 더 공부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한자 공부 정말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독서 논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답일까? 물론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진정 글을 읽을 준비가 안 됐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업할 때 이제 예비고일 수업을 들어가면 한 80명이 한꺼번에 제 수업을 들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 중에 이제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부모님과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께서 정보를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국어가 약한 것 같아서 중학교 3년 내내 독서 논술학원 보냈다. 책을 좀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를 제가 만났을 때 이 아이가 독서 논술을 배웠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녔는데 애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유는요, 하나예요. 학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하나만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읽다라는 말 있잖아요. 자, 이 읽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사동 표현을 만들면 읽히다가 돼요. 사동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뭔가를 시키다, 뭔가 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문법의 사동 표현에는요. 직접 사동이 있고 간접 사동이 있어요. 직접 사동은 그 행위에 시키는 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먹이다가 사동 표현이거든요. 그럼 내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직접 사동일 때는 숟가락 들고 먹이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죠. 근데 간접 사동일 때는 내가 그 행동을 하게끔 상황을 조성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편식이 심해서 가지를 먹인다라고 할 때 진짜 가지를 먹여주는 그림도 나오겠지만 가지를 먹게끔 매일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사동인 거거든요. 그게 간접 사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접사가 들어간 사동 표현은 원래 직접 사동과 간접 표현이 다 돼요. 그래서 어떤 사동 표현이든 파생적 사동, 즉 접사가 들어간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으로 해석해도 되고 간접 사동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특이하게 읽히다는 직접 사동이 안 되는 걸로 시험에 늘 출제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뭔가를 읽혀 아이가 읽고 뇌에 사고작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법을 가르칠 때도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읽을 준비가 안 됐는데 백날 읽힌들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너무 준비가 안 됐다면은 보내지 마시고요. 차라리 쿠키를 구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이버 웹툰을 볼 때 쿠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쿠키를 차라리 충전해 주시고 웹툰, 웹소설이라도 읽어도 돼요. 유튜브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아이들이 넘기면서 보고요. 내용 파악도 안 해요. 차라리 웹툰을 읽어도 되고 웹소설을 읽어도 되니까 글자가 읽는 걸 읽게 하고 그래서 제목이 왜 이거야?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웹툰은 읽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간 독서 논술 학원에서의 읽는 책은 읽을 마음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학원은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들. 학원은 다 좋은 학원들이 많을 거예요, 독서 논술. 근데 아이가 준비가 될 때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중등부 1학년, 2학년 국어 수업 안 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날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리타분한 상식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동에서 나왔던 세시풍속, 단오날 뭐 하는지, 정월대보름에 뭐 하는지 이런 거 요즘 사는데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문학은 사회를 다 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출제가 되고 이해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설명에 이제 물론 제가 현장에서 인사를 드렸겠고, 이제 설명회는 본격적으로는 영상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험지 정보는 제가 못 올렸어요. 너무 예민한 저작권이다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는 국어가 너무 약해서 국어가 중요하다. 국어 시험지를 보고, 시험 난이도를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하신 분들, 제가 선착순으로, 저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무한대로 해드릴 수는 없고, 한 선착순 10명 정도 분께는 저희가 심층 상담을 제공을 할게요. 관내 고등학교의 시험지를 열람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상담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내 고등학교 커트라인 정보 공개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수리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다 보니까 제가 못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해드렸고, 세 번째, 제가 이제 평촌학원과 메가스터디에서 40개 학교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안양외고, 동탄국제고, 경기외고, 과천외고, 수원외고 등등 온갖 특목고 아이들 많이 만났어요. 한민고, 그리고 저기 북일고까지. 그래서 만약 그런 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국어에 있어서는 좀 상담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선배와 조금 멘토링이 필요하다. 그럼 조금 연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현장에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마음은 급한데 랩을 우다다다다 하고 부모님은 뭔가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돌아가시고 이런 게 좀 우려돼서 영상 설명회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언제든 끊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다시 생각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직 중등부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등부 수업에 대한 문의는 하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게 없고요. 다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제가 아까 강조한 거 있죠? 한자 공부. 독서 논술은 아이가 준비가 될 때 보내시는 거. 그리고 조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식, 한국사 이런 것들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어머니들,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기억하셔야 될 건요. 집에서 푸시하지 마세요, 어머님들. 이게 집에서 푸시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적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제가 13년 동안 진짜 많은 아이들 봤는데요. 그거는 괜히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생기는 씨앗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만 해주세요. 아이들이 공부에 있어서 어떤 조언을 받거나 상담이 필요하면은 학교 선생님과 학원쌤들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은 지지, 응원, 격려 해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제 중등부 준비 잘 하시고 또 고등부도 이제 잘 준비하셔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설명회를 준비한 저는 오름국어학원 원장 김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